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프랑스가 호주와의 잠수함 협정이 결렬된 이후 새로운 동맹관계를 제고함에 따라 인도네시아와의 방산 협력을 늘려가고 있어 이에 인도네시아가 그동안 한국과 추진해온 차세대 전투기 사업 KF-21과 1,400톤 재래식 잠수함 수주권에 예상치 못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문제를 핑계삼아 KF-21 공동개발과 관련 6년 동안 8천억 원의 금액을 미납하여 논란을 일으켰고, 또한 카이와 맺은 T-50 고등훈련기 계약, 그리고 대우조선해양과 체결한 세 척의 1,400톤급 잠수함 도입 2차 사업도 계약금을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도네시아가 그동안 한국과 맺은 신뢰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사업을 번복하는 이유는 새로운 방산 파트너인 프랑스가 100% 기술 이전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4월 20일 최초의 국영 방산지주사 디펜드 아이디를 설립하였는데요. 얀피터 아트 인도네시아 방산협회 회장은 인도네시아가 무기와 군장비의 과도한 해외 수입에 의지하는 것을 지향하고 국산 무기 제조 시에도 부품을 수입해 의존하는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국내 방산 역량 개발이 절실하다면서 기술 자립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인니 2인자인 프라보어 수비안토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밑바탕되어 있는데요.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패배를 경험한 프라보어는 자신의 입지와 지지율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인니 국방 예산을 자신의 정치자금 마냥 멋대로 활용하고 있죠. 디펜드 아이디 설립식에서 프라보어는 자국의 국방기술 분야 부품 제조에 있어 국산화율을 50%까지 끌어올리고 2024년까지 세계 50대 방산기업 명단에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마치 대통령 선거를 앞둔 후보의 공약 같은데요. 즉 프라보어의 성공적 정치 행보의 가장 큰 관건은 해외 기술 이전에 달려있고, 프랑스는 인도네시아와의 방산 협력에서 100% 기술 이전을 약속하면서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한국과 맺었던 협력을 중단하고 프랑스로 그축을 옮기는 중이었던 것이죠. 국제해양 기술을 다루는 네이발 뉴스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프랑스의 스크로펜 잠수함이 인도네시아의 해군 요구 조건에 충족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매체는 이 성명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2차 잠수함 계약을 지원하던 대한민국 해군의 고위급 방문 직후 이루어진 것이라며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프라보어는 지난 한국에서 도입한 잠수함 1차 사업과 관련해 한국산 잠수함은 자막 능력이 90일도 안되고 기복이 심하다며 대놓고 비판을 가하면서 전면적인 사업 수정을 지시했습니다. 곧이어 인니 국방부는 한국산 잠수함 기술 이전이 가격 대비 부족하다고 주장했고, 사양이 더 높은 잠수함을 원한다며 부정적 신호를 보냈었죠. 사실상 더 많은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으면 다른 국가의 수주를 넘기겠다는 식의 갑질이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프랑스 나발그룹은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설계 및 건조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고, 이에 매체는 스크로펜 잠수함은 수출 시장을 위해 설계되어 성공적인 기술 이전이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였죠. 실제로 2005년 인도 해군은 잠수함 전력 현대화의 일환으로 프랑스 나발의 스크로펜 잠수함을 선택했고 100% 기술 이전이라는 유례없는 일이 단행되었습니다. 많은 주요 장비 제조뿐만 아니라 현대 잠수함 건조와 관련된 모든 기술에 대한 제공, 유지 보수에 대한 모든 필요 데이터들을 제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인니가 프랑스와 방산 계약을 체결한 지 3주 뒤 프라보어 국방부 장관은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더 자카르타 포스트에 프라보어 파리에서 마크롱과 만나 무기거래 후속 조치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방부는 42대의 전투기와 그리고 잠수함을 비롯한 무기에 대한 계약이 81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화로 치면 10조에 달하는 거액이죠. 한국에는 돈 없다고 6년 동안 8천억을 떼어먹고 T-50 및 잠수함 계약금까지 수차례 연기하는 와중에 10조 원에 이르는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헤르베 그랜드장 대변인은 인도네시아가 스크로펜 잠수함 2척을 발주하는 것을 목표로 양국이 연구개발 의향서에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쯤 되니 중국인지 인니인지 모르겠는 행보에 머리가 어질어질한데요.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무리수가 자국의 안보에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방산 파트너로 프랑스를 섣불리 믿었다가 낭패를 본 국가들이 많았다는 것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2005년 인도 역시 프랑스 나발그룹과 대규모 계약을 맺어 현지 생산 및 100% 기술 이전을 받기로 하였으나 나발그룹의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잠수함 건조가 3년 넘게 연기되면서 10년이 지나서야 겨우 첫 잠수함을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생산이 지연되면서 1,800억 루피였던 비용은 2,300억 루피로 늘면서 전체 예산이 약 30% 증가하였는데요. 거기에 프랑스가 약속했던 기술 이전 역시 초기 계약과 달리 핵심 기술 이전들은 이전되지 않아 인도의 후속 잠수함 도입건인 75i 프로젝트에서 새 업체들을 불러들여 다시 한번 대규모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 75i 사업이 자칫 기술을 전부 헌납해야 할 수도 있는 독이 든 성배로 불리는 이유이죠.
또한 브라질 군사 매체 SCBR 디펜스 내셔널에 따르면 브라질 해군이 프로서브 프로그램에 대한 지불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회사인 나발그룹은 잠수함의 장비와 시스템을 늦게 제공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는데요. 프로서브 프로그램은 스크로펜 브라질 제조를 위한 기술 이전을 받기로 한 사업입니다. 이러니 프랑스가 유럽의 중국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또한 최근 인도네시아 매체 존나 자크르타에 따르면 인니가 프랑스의 4.5세대 라팔 전투기 초기 도입분 6대를 1차로 도입하기로 하고 총 42대를 구매하기로 하면서 기술 이전을 받기로 하였지만 프랑스는 초기 계약과 달리 유지보수 관리 기술만 제공하기로 하고 추가로 60대의 라팔 전투기를 더 구매해야 전투기 제조에 필요한 모든 핵심 기술을 줄 수 있다고 밝히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격인데요. 인도네시아가 도입하기로 한 42대의 라팔과 기술 이전은 한국의 KF-21을 48대 구매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 이전과 노하우와 비교해 전혀 다를 것이 없어서 인니 네티즌들도 쓸모없는 이중 지출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니가 한국에게 보여준 생떼에 가까운 행동들은 국제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신뢰도 하락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인도네시아 적성국과 한국의 방산 협력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은 말레이시아에 FA-50 18대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호주에는 3,000톤급 이상의 중형 국산 잠수함 수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인니와 관계가 좋지 못한 적성국으로 인도네시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관계에는 한일 관계에 버금갈 정도로 사이가 좋지 못한 편입니다. 같은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계의 정통성을 두고 다투면서 수카르노 재임 시절에는 동말레이시아의 북브루네오 영토 분쟁으로 전쟁이 발발하기도 했으며 해상에서는 심심치 않게 무력 충돌도 벌어지곤 합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서로를 적국으로 여기며 전투기나 수송기, 전차, 장갑차, 순양함 같은 무기들을 구입해 유사시 전쟁을 대비하고자 군비 경쟁 및 확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카이가 말레이시아에 오는 9월 FA-50 18대 1조 1000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인니, 우니? 또한 호주와 인도네시아도 여러 분쟁을 겪고 있어 관계가 매우 좋지 못한데요. 2002년부로 동티모르가 인도네시아에서 독립할 당시 호주가 독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데에 반발한 인도네시아는 격렬한 반호주 데모를 일으켰으며 안보협정조차 파기되고 모든 외교 채널이 정지되었을 정도로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에시모와 암초를 둘러싸고 갈등이 표면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또한 인도네시아는 오커스 출범 이후 영내의 군비 증강 경쟁이 심화된다며 호주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미국 매체 ABC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 트리사리아 인도네시아 외교부 다자협력 국장은 호주의 핵잠수함은 군도 국가인 인도네시아를 통과할 것이다라며 국제원자력기구가 핵에너지를 잠수함에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은 호주 해군이 2026년 퇴역을 결정한 콜린스급 잠수함 6척을 대체할 잠수함을 건조할 유력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호주군이 운용하는 기존 재래식 잠수함은 퇴역 예정일이 핵잠수함 도입 예정일보다 더욱 빠를 전망이어서 전력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인지라 정확한 납기 일정 준수가 수주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고 이에 한국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중국의 패권주의, 러시아의 유럽 침공, 영내권 국가들의 영유권 갈등 등 세계 정세가 긴박하게 흘러가면서 안정적인 무기 공급 확보가 모든 국가들의 최우선 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무기 체계와 같은 경우 도입 일정이 지연되면 안보 공백으로 직결되게 수주 일정을 맞출 수 있는 국가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에 메이드 인 코리아 무기는 경쟁력 있는 가격과 빠른 납품, 우수한 성능은 물론이고 탁월한 후속 지원까지 갖추고 있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에 차륜형 자주포를 제공하면서 이를 대체하고자 동종 모델을 작업 방산업체인 넥스터에 발주했는데 넥스터는 현재 한 대를 생산하는데 18개월이 걸린다며 어떻게 생산 능력을 높일지는 미지수다라고 답하였습니다. 해당 자주포인 세자르는 K9처럼 궤도형도 아니고 복합 장갑도 갖추지 않은 그저 트럭 위에 국사포를 얹은 단순한 구조인데요. 이런 자주포 한 대를 만드는데 무려 1년하고도 6개월이나 더 걸린다는 것은 현재 공급망 위기가 얼마나 극심한지 또 생산 라인이 가동되고 있는 방산기업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 한국의 납기 준수 능력과 후속 군수 지원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요. K9 자주포 100문을 인도 측에 납품할 때에는 마지막 자주포 물량을 조기 인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인도 방산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조기 납품이었죠. 이에 모디 총리와 라제나트 신 국방장관은 한국과의 협력을 전략적 파트너십 모범 사례로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괜히 폴란드의 부하슈차크 장관이 한국과의 협업 말고는 사실상 대안이 없다고 자국 여론을 설득한 것이 아니죠. 한국과의 방산협력은 최선과 차선을 넘어 이제 유일한 대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또 인니가 목리를 부릴수록 결국은 자기 자신만 손해라는 것이죠. 이는 마치 일본이 한국에게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면서 결국 자국의 산업에만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니 이행시로 마치겠습니다. 인니와 일본의 공통점. 니뽕이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